안녕하세요. 불만찬 기자들의 만 기자입니다. 스쿼드 분석 계속 이어가야죠. 7번째 시간 대구FC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지난 시즌 구단 역대 최고 성적 거뒀죠. 3위. 리그에서 무려 3위를 했습니다. FA컵도 결승까지 올라갔고요.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으면서도 이 팀이 변화를 어느 정도 가져간 팀이 또 대구FC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정태욱이라던가 김진혁, 홍정훈과 같은 주축 선수들을 잘 지켰고요. 외인도 한 명만 교체가 됐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수장이 바뀌었죠. 이병헌 감독 자리에 브라질 출신인 가마 감독이 새롭게 선임이 됐습니다. 선수는 그대로여도 감독이 바뀌면 선수단 철학이 아무래도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돌입하기에 앞서서 가마 감독 이야기부터 하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가격리 풀리고 하고 이제 직접 훈련을 지도한 지 한 열흘 좀 넘은 것 같습니다. 방송 나가는 기준으로요. 벌써부터 그런데 선수들이 다름을 몸소 체감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마 감독 처음 만난 자리에서 선수들에게 그랬다 그러죠. 나이 상관없이 경쟁시킬 거다. 그렇게 신입급 선수들의 의욕을 끌어올리면서 훈련장에는 긴장감이 감돈다고 합니다. 훈련은 이 표현이 딱 적당할 것 같아요. 빡시다. 긴 거리 스프린트하고 패스하고 긴 거리 스프린트하고 패스하고 이렇게 쉴 틈 없이 선수들을 조금 저희끼리 말로는 좀 굴린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훈련을 길게 가져가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대신 정해진 시간 내에 정말 강도 높은 훈련을 하면서 선수들의 컨디션을 좀 끌어올리고 있고요. 특히 이 가마 감독이 빠른 공수 전환과 템포를 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352 대구의 주 전술인데 이 352의 기본 틀은 가져가면서 그 안에서 어떤 디테일을 좀 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 빠른 대구로 지금 만들고 있는 과정에서 선수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다고 좀 들었습니다. 가마 감독이 올 시즌 유일한 K리그1의 외인 감독입니다. 이 외인 감독이 사실 속내를 좀 알기가 어려워요. 그렇다 보니까 이 감독이 어떤 바람을 불러 모을지 관심이 갑니다. 선수단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변화가 있습니다. 디테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인앤아웃입니다. 이근호로 완전 영입하고 검증된 자원인 홍철, 오승훈을 데려오면서 이태희까지 스쿼드에 무게감을 더했습니다. 황순민, 츠바사, 박기동 등은 계약 만료로 팀을 떠났습니다. 김재우, 박민서, 이상기, 박한빈, 박성수 등은 팀을 옮겼고요. 전체적으로 볼 때는 마이너스보단 플러스에 가깝다고 보여집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주축 선수 지켰죠? 그리고 필요한 포지션, 특히 측면 윙백과 골키퍼를 보강을 했으니까요. 츠바사 자리도 스즈키 케이타, 아직 오피셜은 안 떴지만 이 선수가 메울 예정입니다. 그렇다고 대구의 이적 시장이 아직 끝난 건 아닙니다. 가능한 선, 아마 국내 선수도 있겠고 외인일 수도 있는데 가능한 선에서 추가로 영입할 수 있는 각을 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수 얘기 안 할 수 없습니다. 일부러 뒤로 뺐는데요. 정승원 선수 경우에는 제가 대본을 쓸 때는 아직 오피셜이 뜨기 전이어서 제가 열심히 취재해서 이제 확정이라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방송하기 전에 바로 오피셜이 떴습니다. 수원 삼성으로 이적을 했고요. 3년 계약입니다. 선수 트레이드 없이 순수 이적료를 드린 이적입니다. 이로써 대구는 지난해 논란이 된 세 선수가 모두 팀을 떠나게 됐습니다. 수원은 김민우 대체자를 빠르게 구했습니다. 다음에 수원 삼성 편에서 더 자세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지션별로 살피겠습니다. 먼저 골키퍼. 최원 선수가 지난 시즌 열심히 소리도 지르고 몸도 날리고 열심히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골키퍼는 아무래도 대구가 우선적으로 보강하길 원하는 포지션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후보군을 두고 고민을 하다가 베테랑 오승훈으로 최종 낙점을 했습니다. 오승훈은 대전에서 프로 데뷔해서 상주, 울산을 거쳐 지난 3시즌 동안 제주에서 뛰었습니다. 지난 시즌 기록을 살펴보면 오승훈이 어떤 선수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최영훈과 비교해봤습니다. 경기 수가 더 많은 최영훈 선수가 더 많은 슈팅을 허용하고 그만큼 선방도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선방률에선 꽤 큰 차이를 보입니다. 분당 실점도 14분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오승훈이 3경기에서 3골 내줄 때 최영은은 3경기에서 4골을 허용했다고 하면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오승훈은 지난 시즌 100개 이상 피유효슛을 허용한 골키퍼 중에 선방률이 가장 높습니다. 오승훈이 얼마나 안정적인 골키퍼인지를 나타내는 그런 지표라고 좀 보여지고요. 선수 본인은 최근 몸도 좋고 진짜 전성기가 올 것 같은 느낌이라고 하니까요. 한번 기대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비수 가보겠습니다. 수비진도 약점을 메우는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부상, 그리고 특정 사건으로 인해서 양 윙백이 참 큰 고민을 안겼습니다. 시즌 막바지에는 센터백 김재우가 윙백으로 나서기도 했습니다. 기존 주전인 정승원과 황순민이 예견된 대로 팀을 떠났고요. 이 자리를 잘 메웠습니다. 오른쪽에 성남 이태희가 나섭니다. 지난 시즌 폼이 살짝 좀 떨어지긴 했지만 K리그 1에서만 4시즌 풀타임 주전으로 뛰어본 경험이 있는 선수입니다. 왼쪽에는 무려 국가대표, 지금도 터키 전지훈련 마치고 월드컵 예선까지 참가하고 있는데요. 홍철을 데려왔습니다. 여기에 상당한 투자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필요했다는 겁니다. 홍철이 조광래 감독 시절에 대표팀에 데뷔한 인연이 있는데요. 10여 년 만에 대구에서 재회를 했습니다. 홍철은 지금 대표팀 전훈 때문에 대구 동계에는 많이 참가하지 못할 것 같지만 그래도 이 선수가 구력이 일단 상당한 선수이기 때문에 적응에는 큰 걱정은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현지에서 레바논이었을 것 같은데 대구 SNS 들어가 보면 벌써 홍철의 댓글 지분이 상당합니다. 잘 녹아들고 있고요. 특히 홍철 칼날 크로스에 이은 김진혁 혹은 에드가 혹은 정태욱의 헤더 한 방, 이게 강력한 무기가 될 것 같습니다. 센터백은 FA로 풀린 홍정훈과 어렵사리 재계약을 했고요. 김진혁, 정태욱을 지켜내면서 어떤 지난 시즌의 연속성을 지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진혁은 공수 겸장이잖아요. 일단 수비수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장성원, 김무석 두 수비수는 지금 재활조에 있습니다. 복귀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미드필더 가보겠습니다. 정승원 선수 같은 경우에는 윙백도 쓰지만 중미도 볼 수 있는 선수거든요. 만약 이 선수를 중미로 본다면 정승원 뿐만 아니고 박한빈, 츠바사 이 3명이 동시에 팀을 떠난 셈이 됐습니다. 어떤 출혈이 좀 있어 보이는데요. 일단 고재현은 유틸리티이긴 한데 일단 고재현을 미드필더라고 본다면 이 선수가 임대 마치고 이랜드에서 돌아왔고요. 일본 출신인 케이타가 곧 합류할 예정입니다. 현재 국내에 들어와서 자가격리 중인데요. 아마 방송이 나갈 즈음에는 세징야 에드가와 함께 남해 전운지에서 얼굴을 드러낼 것 같습니다. 라마스, 이진용, 그리고 이용래 이렇게 기존 3명이 중심이 된 중미에 여기에 케이타가 좀 어떤 합류하는 그런 모양새인데요. 이 선수가 얼마나 해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케이타는 치바사처럼 똑같습니다. 케이스가 J리그가 아니라 졸업 후에 곧바로 동유럽에서 커리어를 이어가는 케이스입니다. 스타일은 치바사와 다릅니다. 의뢰 일본 미드필더 하면 테크니션이겠지, 테크닉부터 떠올리기 마련인데요. 테크니션보다는 파이터에 좀 가깝습니다. 어깨를 집어넣고 과감하게 태클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공을 뺏은 다음에 왼발로 빈 공간에 찔러주는 패스라던가 그리고 빠른 스피드로 본인이 드리블하는 모습, 이걸 보면서 저는 영상을 보면서 이강인과 조금 좀 닮은 스타일이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용래의 어떤 전성기 스타일도 조금 번뜩번뜩 떠올린 것 같습니다. 혹자는 츠바사보다 레벨이 위다 이렇게 평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지난 시즌에는 소속팀에서 윙백을 본 걸로 알고 있는데요. 대구도 처음에는 아마도 황순민 대체자로 윙백을 활용하기 위해서 왼쪽 윙백이었죠. 케이타를 좀 눈여겨본 것 같은데 지금 그 이후에 홍철이 영입됐단 말이에요. 그런 만큼 윙백보다는 중미로 좀 뛰는 시간이 좀 있지 않을까. 그러다가 왼쪽 윙백으로도 나서는 어떤 두 포지션을 번갈아 활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케이타가 오고 홍철이 오면서 특징이 좀 달라진 특징이 있다면 왼발잡이가 늘어났습니다. 기존에 라마스, 이용래까지 해서 지금 4명의 왼발잡이가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왼발의 비중이 높아졌다는 점도 포인트로 잡고 가겠습니다.
공격수 보겠습니다. 뭐 세드가가 있으니까 뭐 든든하죠. 두 선수가 대구에서 호흡을 맞추는 5번째 시즌입니다. 이번이. 예. 지난 시즌에 세징야가 뭐 그 전 시즌에 비해서 득점이 절반으로 줄어들긴 했지만 그래도 이 세징야와 에드가가 팀의 어떤 4골 중 3골을 지금 기여를 했습니다. 여전히 올 시즌도 두 선수의 어떤 존재감은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고요. 가마 감독은 두 선수가 어떻게든지 다치지 않기를 좀 바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광래 대표도 오늘 인터뷰에서 지역지와 인터뷰에서 밝힌 대로 뒤를 받쳐줄 공격수가 살짝 아쉬운 게 사실입니다. 뭐 기존 선수 공격수들 예를 들면 완전 이적한 베테랑 이근호도 있고 재계약을 맺은 정치인도 있고 최근에 폼이 좋다 그래요. 오우성 선수도 있고 신인급 선수들도 많지만 어떤 무게감 있는 만약에 에드가가 빠졌을 때 뭐 뚝배기를 해준다거나 뭐 전방에서 좀 묵직하게 활약해줄 제3의 스트라이커가 없다는 거는 고민인 것 같습니다. 이근호랑 정치인은 다른 스타일이라고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어떤 묵직한 한 방을 지닌 골잡이를 필요로 하고요. 조광래 대표 얘기대로 동남아에서 가성비 좋은 선수를 데려올 수도 있지 않을까. 에드가도 그런 식으로 데려왔었죠. 그렇게 살펴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장에 얘기한 대로 대구 이적 시장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다가 또 미드필더 역시도 살펴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한 명에서 뭐 내지는 2명 정도가 새롭게 보강돼야지 만족할 만한 스쿼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에 또 안영호 선수 얘기를 조금 덧붙여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대구가 어쨌거나 3-5-2, 뭐 3-4-3도 가끔씩 쓰지만 전통적으로 윙어를 잘 활용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안영호 선수가 날개, 윙어에서 굉장히 활약이 좋은 선수인데 애매해졌어요. 이 선수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술을 바꾸거나 뭐 그런 식의 변화가 있어야 되지만 지금 분위기에서 그냥 3-5-2 세징야 에드거 투톱으로 아니면 혹은 김진혁을 앞세우는 그리고 세징야를 밑으로 내리는 그런 전술이 유력해 보이기 때문에 안영호가 어떻게 될지 구단과 가마 감독도 굉장히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 만큼 이 선수의 거치도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22세 자원 너무 많습니다. 뭐 이번에 올라온 신인 선수 중에도 좋은 선수가 많다고 들었고 기존에 있던 신인 선수 중에는 또 김희승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가 아마도 대구 팬분들은 막바지에 대구가 3위와 FA컵 우승을 위해서 열심히 싸울 때 이 김희승 선수가 중원에서 해준 역할이 굉장히 많다는 걸 기억하실 겁니다. 그 지난 시즌 막바지가 어떤 나은 선물이라고 할 정도인데요. 이 선수가 일단 조금 중용을 받을 것 같고요. 그리고 놀랍게도 이진용 선수도 아직 22세 적용이 됩니다. 22세 하나의 카드 정도는 일단 중미로 받고 시작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두 선수가 많은 경기에 출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대구FC 스쿼드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꾸 집에서 찍으니까 뭐 이거 뒤에 커튼도 사실 좀 제가 봐도 좀 지겹고 하루빨리 자가격리가 풀려서 사무실에 나가서 배경 있는 스튜디오에서 찍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조금만 더 참겠습니다. 여러분도 코로나 조심하십시오. 감사합니다.